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사랑이 샘솟고 웃음꽃 가득한 5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과 세계를 큰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채무 상한선 협상이 이번 주말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공화당 하원 의장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 정상회담과 파푸아 뉴기니 방문도 취소하고 채무 상한선 협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타결되지 않으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채무 상한선.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이 주장하는 사회보장기금 삭감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할까봐 걱정하고 여전히 공화당 하원 의장이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셈이어서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진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어제는 한인 후보도 출마한 선거를 포함해 미국 주요 지역에서 중요한 선거들이 치러졌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선거 결과 민주당이 주 하원 다수당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낙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결과입니다. 필라델피아 시장 선거는 공화당 한인 후보 데이빗 오를 누르고 민주당 후보 셔럴 파커가 최초의 필라델피아 여성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미국에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가장 큰 도시는 플로리다주의 잭슨빌입니다. 잭슨빌에서는 민주당 시장이 탄생해 론 디센티스 공화당 주지사에게 큰 타격을 줬습니다. 켄터키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데니엘 카메룬이 주지사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공화당이 주도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주지사의 비토를 다수당인 공화당이 비토함으로써 임신 12주일 이후의 낙태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곧 금지됩니다. 플로리다와 아이다호주가 텍사스주를 돕기 위해서 텍사스주로 법 집행관과 항공기 등을 보냅니다. 국경 수비 때문입니다. 미국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은 고용주가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 개입해 주길 원합니다. 비밀 경호원이 상주하는 잭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집에 괴한이 침입해 지금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뉴멕시코주 파밍튼 대량 총격 사건 범인은 고등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연한 타운홀 미팅 사회를 본 케이틀란 컬린스가 CNN 프라임타임 앵커로 결정됐습니다. 텔레비전 앵커 가운데 최연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월스트리트를 포함을 해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경고장을 보냅니다. 어제도 잘 알려진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월스트리트과 그 비즈니스 리더들은 지금 채무 상한선이 타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이 지고 있는 빚이 31조 이상이죠. 31조 4천 달러인데 그 31조 4천 달러를 누가 쥐고 있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은퇴 기금이요. 그 리타이어 펀드도 말하자면 주인처럼 갖고 있는 거고 개인 기타 정부도 많이 소유하고 있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빚을 못 갚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일자리가 당장 800만 개가 줄어든다 등등 이걸 해라 하는 압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채무 불이행 직전까지 간 적은 있지만 채무 불이행이 대대적으로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에서 히로시마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채무 불이행이 된다면은 그야말로 미국은 빚을 지고 나서 그 빚을 갚을 능력조차 없는 이게
빚을 질 수 있는 그 능력을 더 액수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뭐 돈을 찍어내든 어떻게 하든 어쨌든 미국이 빚이 이것보단 더 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채무 상한선을 올리는 건데 그렇게 올려놓고 나서 지금 31조 4천억 달러가 됐는데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능력이라는 것이 정치인들이 합의만 하면은 되는데 그 합의를 해주지 않는구나. 정치적인 능력이 없구나. 이게 이제 국내외로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2011년도에 바이든 그 당시에 거의 이제 채무 불이행이 되려고 하던 그때 막 주식시장 엄청나게 폭락했었습니다. 그런 일들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뭐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그 원내대표 어제 백악관에서 미팅 끝낸 뒤에 한 얘기고요. 1960년 이후에 미국의 채무 상한선은 올리거나 조정되거나 뭐 수정되거나 한 게 78번이고 트럼프 당시에도 3번이나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뉴스는 채무 불이행은 이미 테이블에서 내려졌다. 이게 이제 케빈 맥카티 여러 가지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원 의장이 한 얘기거든요. BBC 방송 기자가 뭐 좀 진전이 있었다. 어제 미팅하고 나서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진전이 있었고 더군다나 백악관에서 2명의 바이든 대통령의 스텝을 직접적으로 케빈 맥카티 그 하원 의장 오피스와 일을 하도록 딱 누구누구를 지정을 했다. 이게 좀 발전된 그런 그 상황이다라고 답변을 했을 때 BBC 방송이 그래도요. 아직도 채무 불이행 갈 가능성 있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라고 얘기는 일단 했습니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삭감하라고 하는 내용 그 빚 빌릴 수 있는 능력은 올려줄 테니까 뭐 좀 삭감해 하는 그런 것들과 또 기간 같은 것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맞질 않습니다. 공화당은 삭감과 함께 지금 정부 보조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일하고 있다. 계속 일자리도 찾고 있다 하는 증명을 강화하라고 하고 이게 이제 푸드 스탬프를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 그 서플멘트를 받고 계시는 분들께 가장 많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민주당의 그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지도자가 그렇게 해봐야 이 푸드 서플먼트, 푸드 스탬프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110억 달러만 절약할 수 있다. 10년 동안 1년이 아니라 1년에 그럼 뭐 한 11억 달러 절약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지고 있는 빚은 이미 31조 4천억 달러입니다. 31조 4천억 달러에 10년 동안 11억 달러면 조족지열이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 2854분의 1입니다. 그것도 10년 동안이니까 이걸 또 10분의 1로 낮추면 거기에 또 공이 또 붙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지역구에서 푸드 스탬프를 받으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원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트 아귀일라 하원 의원이 하루에 그래봐야 6달러인데 그것도 또 어린이들 입에 6달러로 음식을 넣으려고 하는 것을 뺏는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그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에게 양보를 할까.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와 연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거듭해서 얘기를 하죠. 채무 상한선 올리는 것과 예를 들어서 뭐 푸드 스탬프를 포함한 여러 가지는 연방 정부의 그 예산이잖아요. 예산이고 지출인데 연방 정부의 정규적인 예산 지출과 이 채무 상한선 올리는 것과는 별개로 해야지 된다. 인질로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오늘 히로시마로 떠나지만 쿼드 미팅을 호주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인도가 중국을 겨냥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여러 가지 하는 그것은 이제 호주를 방문을 취소를 했고 호주 방문 취소는 그래도 G7 정상회담 19일부터 21일까지 있고 일요일날 바로 또 이 채무 상한선 회담을 하러 대통령은 오거든요. 뭐 가서도 당연히 여기에 대한 브리핑을 많이 받겠죠. 일본에서도. 그런데 이제 호주는 호주라고 하고 파푸아 뉴기니는 그 세계에서 뭐 섬으로는 한 3번째 정도 크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불과 3시간 머무는데 국가 공휴일로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나라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나라를 방문하기로 한 것을 취소한 겁니다. 그럼 이 나라를 왜 그 나라를 방문을 하기로 했는가?
중국의 영향력이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중국이 이런 나라들의 좀 세계에서 존재감이 없고 돈이 필요하고 하는 나라들과 연관을 많이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에 그 파푸아 뉴기니를 방문을 한다 하고 했다가 이것까지 취소를 한 겁니다. 불과 이제 3시간이지만 그걸 취소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고 뭐 추가 일정을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쿼드 미팅도 G7에서 해야지 되니까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와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일본, 미국, 한국의 미팅 시간이 당연히 호주로 가서 하려고 했었던 쿼드 미팅에도 시간을 줘야지 되고 하니까 좀 줄어들겠죠. 그런 것들도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이 되는데 그만큼 지금 국제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G7이고 한미일 관계, 중국과 북한 그 핵을 가진 이런 국가를 의식한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채무 상한선, 국내 이슈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밀려버리는 겁니다. 국내 이슈가 국제 이슈를 덮어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안보위원회의 그 존 컬비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무 상한선이 국가 안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이걸 국내와 세계 경제다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라고 보면은 미국이 채무 불이행이 돼서 국내적으로도 엉망진창되고 세계의 그 재정 시장도 엉망진창이 되면은 좋아할 나라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다. 그래서 이제 국가 안보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지금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좀 잘 될 것 같아요. 주말에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주말에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 되거든요. 이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세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밤을 새고 작업해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또 27일부터 29일 메모리얼 데이 연휴기 때문에 의외요. 상원 하원 메모리얼 데이 연휴는 다 챙깁니다. 그런데 그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챙기는 것이 꼭 메모리얼 데이에 의원들이 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 그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아서 지역구에 가면 지역구에 중요한 행사들이 준비가 돼 있죠. 그 행사들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 쿼드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파푸아 뉴기니 가는 것을 취소하고 하는 것처럼 취소할 수 없는 스케줄들이 있기 때문에 연방 하원 의원, 상원 의원 합쳐서 535명의 스케줄이니까 이게 아마 몇천 개 될 겁니다. 그 메모리얼 데이 때. 그 몇천 개의 스케줄을 다 망가뜨릴 수는 없으니까 그 스케줄은 그대로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면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어제도 또 경고했잖아요. 6월 1일이다. 알아서 하세요. 6월 1일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건 빨리 해야지 되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푸드 스탬프뿐만이 아니라 학자금 탕감하는 거 이것도 다 없애라. 공화당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같은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에서 어느 정도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연히 양보를 할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간도 중요합니다. 공화당은 내년에 어느 즈음까지 내년에 어느 즈음이라고 하는 건 내년 2024년도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때잖아요. 그때 선거 치러지기 전에 또 이 문제를 경제 이슈로 가지고 나와서 집권당이 못하고 공화당이 잘한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야지 되니까 기간도 내년 어느 즈음에로 두고 싶어 하지만 그 반대로 민주당은 이 기간을 대선 끝나고까지 이렇게 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도 매년 뭐 빌리는 돈이 늘어나도 이걸 3번만 올리게 된 겁니다. 4년 동안에 3번 중에서 한 번은 뭐 있던 빚을 다 갚은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올려준 건데 3번. 지금 그 기간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크리스 반 그 홀런이라는 메릴랜드의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상원 의원인데요. 맥카티가 시한폭탄을 손에 쥐고 있다. 아직도 지금 해결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해결될 것 같으면 왜 그런 모든 것들을 일정들을 다른 나라 두 국가를 방문하는 것을 취소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겠습니까? 해결될 때까지는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서 낙관론만 갖기는 뭐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탐 필즈라는 그 상원 의원은 그나마 부엌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요리사 숫자도 조금 줄어든 것 같고 이제 딱 보니까
백악관과 하원 의장실 사람들만 남았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상원에서 미치 메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거 하원이 알아서 하십시오. 원래 돈 문제를 하원에서부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가서 G7 정상회담과 한미일 또 정상들이 만나고 하는 일을 하는 동안 마무리 투수가 잘해줘야지 되겠죠. 양쪽에서 이게 마무리가 되게 되는 쪽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면 해서 미국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채무 상한선이 올려지고 나면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아무런 해가 없지만 만약에 그것이 협상이 실패가 되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 큰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거의가 나쁜 영향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지금 미국의 이 뉴스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당뇨 극복 캠페인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당뇨와 싸우는 든든한 지원업체 GC 내추럴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제가 앞부분에 조금 함께 묶어서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보고 끊었습니다. 그 내용과 함께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안녕하세요. 펜실베니아와 필라델피아가 어느 땐가부터 공화당 민주당이 막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다수야, 당신네가 다수야 하게 됐는데 데이빗 오 후보는 떨어지셨네요. 그 필라델피아 시장 선거에서. 잠시 뒤에 제가 여러 지역의 선거를 아주 간단하게 헤드라인 정도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로 그 모든 것에서 미국의 지금 정치 사회 분위기가 파악이 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무슨 전부 지역적인 선거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연관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전부 연결이 되는 그런 지역 선거가 있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굵직한 것부터 전해드립니다.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하원이 딱 한 표 차이로 지난번에 선거에서 주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의원이 로비스트와의 무슨 성희롱 문제 이런 문제로 물러나고 특별선거가 치러지게 됐거든요. 그 특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히터 보이드라는 의회의 보좌관인데 이 사람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외곽의 델라웨어 카운티 일부도 포함이 됩니다. 그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네요. 그래서 이제 물러난 마이클 자벨이라는 민주당 의원의 자리를 민주당의 히터 보이스가 이어받게 됐는데 더군다나 이 지역이 공화당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동안. 그러다가 지금 민주당이 다시 그 자리를 가지면서 또 역시 딱 한 석 차이로 주의 다수당도 지키게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낙태 때문에 중요합니다. 펜실베니아 주에서는요. 지난번 선거에서 낙태가 빅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 민주당 후보를 이 낙태는 사람들의 기본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지지했는데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이 당선됐으니까 대통령이 면은 살렸죠. 그리고는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시장이 100번째라는데요. 100번째 가운데서 처음으로 여자 시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 후보거든요. 5명 가운데서 이 필라델피아에서 유일하게 흑인이었고 50살입니다. 셔럴 파커라는 지금 현재는 시의원이고 시의원도 했고 주 하원 의원도 했고 했었던 셔럴 파커라는 사람.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9명이나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시장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는 데니엘 오 현재 전 시의원이군요. 시의원이고 육군
방위군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인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부모님은 그 한국에서 이민 오셨고요. 제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를 조금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 데이비드 오 후보는 이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한인 후보가 대도시에서 시장 되면은 우리도 전부 기분 좋은데 이 민주당 그 후보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의 필라델피아의 최초의 여성이면서 게다가 되고 흑인인 그 셔럴 파커 후보가 이긴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금 뭐 필라델피아나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전부 굉장히 이제 그 범죄가 많아지잖아요. 도시니까. 그래서 경찰력을 추가로 고용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현재 뭐 시장은 임기 제한 때문에 이제 출마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공식 지지하지 않았고 다만 투표는 이 셔럴 파커 후보에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펜실베니아주에서 중요한 것은 대법원 뭐 선출 이런 것도 있었는데 거기서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도 당선 이 인증을 거부한 그 대법관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게 하나가 중요한 것이고요. 플로리다주의 잭슨빌로 가면은 잭슨빌이 이렇게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같은 데는 도시인데 굉장히 인구가 많죠. 그리고 도시는 또 거의 민주당이 주도를 합니다. 정치인들도 물론 로컬 정치이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도 뭐 캐런 베스가 민주당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무슨 상관이야? 예전에 얼마 전에 숨진 리처드 리오던 전 공화당 그 시장도 공화당이지만 그게 별로 뭐 당색이 없었잖아 하는데 알게 모르게 뭐 당색이 미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도시는 거의 모든 시장이 이제 민주당으로 가는데 요즘에 이제 가끔 바뀌는 곳도 있습니다만 공화당은 잭슨빌이 공화당 가운데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많아야 로스앤젤레스 4분의 1도 안 돼요. 로스앤젤레스가 시가 400만 명인데 잭슨빌은 한 95만 명 되고요. 텍사스의 폴트 그 텍사스 지역도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곳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텍사스도 뭐 굉장히 인구도 많고 하니까 많지 않을까 하는데 그 포트 월스 같은 경우가 이제 공화당 색깔이 그 군 기지가 있고 하니까는요. 군인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보수적이고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포트 월스가 93만 명이에요. 이 플로리다주의 잭슨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잭슨빌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공화당이 원래 강한 지역인데 더나 디건이라는 그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이겼고 여기도 역시 현재의 시장은 공화당인데 이 경우는 공화당인데 임기 제한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 시처럼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게 많네요. 필라델피아와 이 잭슨빌도 첫 번째 여성 시장이랍니다. 이번이 어제 치러진 선거가 결선이거든요. 방송국 저널리스트 앵커고요. 당연히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공화당 후보를 지지를 했었죠. 그런데 그가 지지한 공화당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켄터키주를 말씀드리자면은 여기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입이 되는데 예비선거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니엘 카메룬이 공화당 주지사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그래서 뭐 켄터키 검찰총장이고요. 이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만 지지한 게 아니라 미치 매코넬과 동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 됐으니까 현재의 켄터키 주지사가 민주당이거든요. 에디 베셔. 뭐 남부인데도 민주당이 주지사예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서로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선거는 이 정도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공화당이 주도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주지사가 노스캐롤라이나주인데도 또 주지사는 민주당이었어요. 이 민주당 주지사가 이제 의회에서 가지고 온 것을 비토했는데 의회가 주지사는 민주당이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걸 뒤집었습니다. 결국은 낙태인데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7월 1일부터 임신 12주일이 넘으면은 낙태가 불법화되게 됩니다. 물론 몇 가지의 예외는 있어서 다른 남부주의 낙태 금지보다는 가장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낙태 금지가 조금 온건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됐거든요. 해서 로이 쿠퍼 그 민주당의 주지사가 지난 주말에 아주 대대적인 켄터키라는 인구가 많지도 않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지난 주말에 굉장히 많은 수천 명 정도가 시위를 했으면 아주 많이 나온 건데 거기에 이제 민주당 주지사도 참석을 해서 어떻게든 내가 이 낙태 권리를 지켜보겠다 했는데 뭐 주지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지사가 비토했어도 그 비토권을 비토할 만한 표수를 공화당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고요. 대기 기간도 있습니다. 낙태를 하려면 임신 12주일이 안 되더라도 뭐 72시간을 대기해야지 되고 임신 10주일 이후에는 낙태 알약 사용도 금지하고 그리고 이제 낙태를 하는가 이런 그런 아주 고민하는 단계에서 의사와 뭐 몇 번 직접적으로 상담을 해야지 되고 현재는 20주일입니다.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주가 20주일까지 낙태가 가능한데 이걸 12주일로 당긴 거고요. 테네시 같은 이웃이죠. 그런 그 주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로앤 웨이드 그 판결을 뒤집고 난 뒤에 뭐 불과 몇 개월 뒤에 6주일 넘으면 안 되게 뭐 텍사스도 6주일이고 플로리다도 6주일이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도 지금 임신 6주일로 논의를 낙태 금지를 하는 기간을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노스캐롤라이나가 2배 길잖아요. 12주일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것도 또 끝이 아닐 수가 있는 게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민주당 의장이 앤더슨 클레이튼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야, 이게 결국은 2024년도 큰 선거로 가는 모든 그 선거에 활력을 집어넣을 것이다. 지난번 선거에서 펜실베니아주에서 낙태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나가고 도시 인근의 여성들이 많이 나가서 이제 바이든에게 투표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CNN 방송의 타운홀 미팅에서도요. 케이틀란 그 콜린스라는 사회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연방 낙태 금지를 의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면 서명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이리저리 요리조리 머리를 돌리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답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도시 인근의 여성의 표를 많이 잃어버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낙태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여러분들과 굉장히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공화당 주들이 서로 이렇게 뭉치는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물론 민주당도 그렇습니다만은 해서 플로리다의 주지사와 아이다호의 주지사가 지금 텍사스 주지사가 너무 힘들다 하면서 텍사스주에 보낼 수 있는 많은 것을 이미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주의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가 공화당 주지사들에게 쭉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이 타이틀 42라는 트럼프 시대부터 시작해서 바이든 때까지 이어왔던 팬데믹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떠한 그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들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하니까 남북 국경을 막았다가 5월 11일부터 이제 팬데믹 비상사태가 연방에서 끝났으니까 열어서 우리 텍사스는 지금 죽겠습니다. 뭐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편지를 쫙 보냈어요. 그랬더니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1,100명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서 800명이 주방위군, 200명은 경관, 게다가 5대의 항공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원 뭐 또 많습니다. 뭐 하이웨이 순찰대원도 보내고 플로리다주에 바다가 있고 하니까 어류, 야생동물 보호위원회 담당자, 뭐 이민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는요. 지역 또 20명의 비상관리, 무슨 스페셜리스트, 물류 전문가 등등등등 많은 사람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습니다 했고요. 아이다호의 브래드 리틀 역시 그 공화당 주지사입니다. 얼만큼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주 경찰을 보낸다 하고 얘기를 했고 이런 게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도에도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법집행관을 텍사스주에 100명을 보냈고 지난해 6월입니다. 아이다호 주지사도 주경찰을 텍사스주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서로 협업을 해서 이민자들을 다른 그 생추어리 시리라는 이민에 관대한 그런 곳에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고 그런데 국토안보부는 오히려 5월 11일 이후부터 지금 국경에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것이 지난주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 시장 얼굴이 보이고 있네요. 파커 시장 얼굴. 최초의 여성 시장이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시장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국토안보부는 오히려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물론 이게 장기간 그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직전에 더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도 있고 백악관 대변인이 이 그레그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정치 스턴트를 하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아무튼 미국이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주는 정치인들끼리 공화당주대로 민주당은 뭐 민주당대로 이렇게 똘똘 뭉치면서 뭉치는 건 좋은데 항상 거기에 또 이제 균열과 분열이 생기잖아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께서는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인종차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거의 한국 분들이 직장인인 그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그 한국 직장에서 다른 일, 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노동을 하는 그런 분은 한국 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진 않았는지 내가 대우를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대우를 해줘야지 되니까요. 잠시 뒤에는 직장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해서 직원들은 회사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제가요 항상 바빠요. 어떤 때는 가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왜 저렇게 시선이 여기저기로 가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 앞쪽에는 그 네이션와이드 케이블 텔레비전이 있고 또 저쪽 앞쪽에는 로컬 텔레비전이 있고 로컬 뉴스 많이 하진 않지만 항상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는 커머셜을 컨트롤하는 컴퓨터가 몇 대 있고 또 다른 컴퓨터가 있고 또 저쪽에도 컴퓨터 유튜브가 있고 하니까 이것저것을 한꺼번에 어떤 때는 방송을 보도를 하면서도 다 봐야지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선이 이렇게 모두 다 사랑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결정을 참 잘해야지 됩니다. 타이밍도 마찬가지고요. 이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잭슨빌 그 시장 후보 지지한 사람 민주당에게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더 아프겠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이 켄터키주의 주지사 후보로 당선이 됐는데 검찰총장이요. 데니엘 카메룬. 그런데 이 디센티스는 그 공화당의 예비 선거니까는요. 전에 이제 그 유엔 대사였던 켈리 크래프트를 공식 지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디센티스가 지지한 후보가 떨어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붙은 건데 그런데 디센티스는 하루만 참지 선거날 또 그걸 공식 지지할 건 뭡니까? 선거날 계산을 잘못한 거죠. 이 여론조사 결과를 잘못 읽은 것을 누군가가 디센티스 주지사에게 가져다 줘서 그 사람 곤란하겠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오늘 악시오스에서 제가 본 거거든요. 그런데 악시오스가 에델먼 트러스트 바로미터라고 이런 것을 많이 그 조사하는 그런 기구와 쭉 그 분석을 해놓은 것을 정리를 한 겁니다. 직장인들의 미국 사람들 10명 가운데 6명은 직장에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뭔가를 좀 해주기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그 도표를 먼저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62%고, 그게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경우는 74%, 에이시안이 오히려 히스패닉이나 와이트보다 많습니다. 와이시야 뭐 그렇다고. 근데 와이트도 생각보다 많네요. 전체적으로는 62%가 아니 직장이 인종에 대해서 뭔가를 개입을 해서 일을 해야지 하는데 블랙이 74%, 에이시안 71%, 히스패닉 60%, 와이트도 60%나 되거든요. 와이시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들 각 인종이 우리를 위해서 공정하게 해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백인도 60%나 된다는 것. 그리고 정치적인 것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67%, 무당파가 66% 거의 비슷하네요. 여기서는 성향이 공화당도 53%나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는 정치 뭐 투표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내가 직장인으로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건 어쨌든 인종적으로 뭔가를 회사에서 해주기를 원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 거의 비슷하게 62%는 회사가
직장과 지역 사회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제 큰 회사를 얘기를 하겠죠.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뭐 그럭저럭 지키는 둥 마는 둥 하거나 평균보다도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난해보다 올해 더하답니다. 8%. 그런 생각을 올해가 더 나빠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8%고요. 여성의 65%, 남성의 58%가 지난해보다 우리 회사가 올해 더 인종차별 이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왜 이런 하나마나한 말을 기사에 썼을까요? 다양함과 공평함을 좋아한다. 모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도 본인이 특권을 받아야지 된다고 특권 의식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이 얘기하려고 그랬군요.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이 주도하는 많은 주에서 여러 가지로 그 워크라고 해서 깨어남 마치 계몽 이런 것식으로 예전에는 뭐 폴리티컬 코렉션이라고도 하고 뭐 등등 해서 뭔가를 자꾸 바꾸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안 하려고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그래도 직장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양함과 공평함, 다양함 같은 것은 다른 인종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하는 거요. 그래서 73%가 고용주가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뭔가를 이제 보장을 해야지 된다. 다양성을 보장하고 회사에서 뭔가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히스패닉계가 가장 의견이 강하답니다. 81%. 한국 분들은 그 히스패닉계와 일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그분들을 친하다, 우리 성향이 비슷하다 해서 좀 그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이럴 때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그리고 여기서 고용주와 고용인이 차이가 많이 나요. 고용주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용된 사람은 별론데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사에서 역시 지금 요즘 모든 사회 정치적인 기사의 끝은 론 디센티스 아니면 트럼프로 향합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얼마 전에 지금 플로리다주에 살고 계시는 분보다 안 살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훨씬 다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굉장히 극단적인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는 주에서 주 의원들이 디센티스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를 볼까봐 디센티스가 원하는 것을 다 법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떤 법이 통과돼서 서명을 했느냐면 공공기금을 이러이러한 곳에는 쓸 수 없다. 환경에 관한 것, 사회적인 뭐 어떤 것, 공평성 뭐 등등의 것을 요구하는 이런 목표, 재생에너지에도 쓸 수 없다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사인을 해서 법이 됐다니까요. 플로리다주에서. 이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나오는 건데 보통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요. 고용인들은 돈만 받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72%가 나의 보스가 고용주가 좀 체계적으로 인종차별과 인종적으로 뭔가가 불이가 있다 할 때는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그 회사도 신뢰하고 보스도 신뢰하고 회사에 대한 사랑이 싹 튼다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CNN 방송의 그 앵커, 이 게스트 앵커에서 호스트 앵커가 되네요. 어려움을 겪더니 케이틀란 컬린스 트럼프 전 대통령 그 타운홀 미팅에서 정말 어렵게 이제 뭔가 가짜 스테이트먼트를 할 때마다 고쳐보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던 케이틀란 컬린스가 전에 크리스 쿠모가 맡았던 9시가 완전 황금 시간대잖아요. 그때 이제 그 자리로 갑니다. 그 뒤에는 특별하게 누구다 하는 게 없었었거든요. 크리스 쿠모가 왜냐하면 그 형 앤드류 쿠모가 뉴욕 주지사였었을 때 참 이 사람도 뭐 대선 후보 군인이 했는데 갑자기 여성 문제, 뭐 성추행, 성희롱 문제 때문에 물러나게 됐잖아요. 그런 것을 뭐 형에 대해서 자문을 해줬다, 방송에서는 뭐 안 다뤘다라든가 형에게 유리하게 했다던가 이런 걸로 해고가 됐잖아요. 그 자리에 이제 이 케이틀란 컬린스가 갑니다. 지금은 CNN 그 This Morning에서 파피 할로우와 같이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단 레몬이 같이 남자가 있었다가 여자는 뭐 그때쯤은 그 나이쯤이면 이미 전성기 지난 거 아니야? 니키 헤일리 51살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해고가 됐었는데 그 자리에서 같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 케이틀란 컬린스가
두 사람이 똑같이 여자 두 사람인데 똑같이 하얀색 옷을 입고 공동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케이틀란 컬린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타운홀 미팅할 때도 하얀색 옷을 입었죠. 여성들이 하얀색 옷을 입을 때는 아주 그 강함 같은 것, 평등 뭐 이런 것을 보여줄 때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연소입니다. 31살밖에 안 됐는데 메이저 케이블 채널에 이제 메이저 그 프라임 타임의 앵커로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가게 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국가안보보좌관 잭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집에 괴한이 침입을 했답니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가 제일 먼저 보도한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은 지났던 겁니다. 4월 말에 어느 날 새벽 3시에 워싱턴 DC 뭐 웨스트엔드 인근이랍니다. 그래서 새벽인데 이 설리번이 어떤 남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해칠 뜻이 있었다던가 사람을 해칠 만한 것 같은 환경은 아니고 해서 분위기는 아니고 해서 뭐 떠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뭐 조사받고 했겠죠. 그냥 떠나게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국가안보보좌관의 집이니까 당연히 경호가 있죠. 그래서 바깥에도 자동차가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고 비밀 경호원이. 그런데 이 잭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경호팀에게 알려줄 때까지 경호팀은 몰랐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뭐 담을 넘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글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요즘에는 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남편도 뭐 괴한이 침입을 해서 다치고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였죠.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그쪽에 이제 하원 의원 사무실에도 괴한이 침입을 해서 스텝과 인턴이 다쳤고 지난번에 워싱턴 DC에서 하원 의원이 본인이 사는 아파트먼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괴한이 막 주먹으로 턱을 치고 이래서 뜨거운 커피를 가지고 있어서 확 부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너무 좀 험악해지는 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월요일에 이제 그 뉴멕시코에서 그 파밍턴이라는 인구가 뭐 한 뭐 4만 6천에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곳에서 사람들 숨지게 한 그런 그 범인 본인도 결국은 경찰 총에 맞아서 숨졌지만 고등학생이랍니다. 그 지역의 고등학생 18살 그런데 AR 스타일로 무작위로 한 뭐 반경 뭐 4분의 1 마일 정도를 다니면서 사람만 뭐 엄마와 딸 나이 많이 드신 분이에요. 90대도 있고 세 분인가요? 뭐 이 정도가 숨졌는데 그리고 경관도 2명이 다쳐서 경관 뭐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하고 다른 분들도 한 6분 정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아직 뭐 입원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 전에 한 집도요. 집에다가도 자동차에도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총알 구멍이 있어요. 총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집도 6채, 자동차 석대 막 그냥 총을 쏘고 다닌 거예요. 돌아다닌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에 다. 그래서 2023년도에 미국에서의 대량 그 총격 사건은 그 어느 해보다도 이미 많다 하는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뭐 텍사스에서도 그 소닉 레스토랑 인플로이를 총을 쏴서 살해를 한 범인이 12살이라고 하잖아요. 12살. 참 12살, 18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18살보다도 나이가 6살이 많은 총을 살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총도 살 수 없는 나이에 12살이 그런 사건을 저질렀고 그에 비해서 오늘 아침에 뭐 어제는 NPR 방송 오늘 아침엔 CNN에 인터뷰를 하던데 미시건주에서 동생이랑 같이 브라더와 같이 어디 뭐 숲 비슷한 데 갔다가 누군가가 브라더를 납치를 하려고 하는데 새 총으로 쏴서 그 납치도 막았고 그리고 결국은 범인도 잡았다. 이런 일들도 있기는 있지만 아무튼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그 미국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당뇨 극복 캠페인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당뇨와 싸우는 든든한 지원업체 GC 내추럴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리고 왜 며칠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지난주에 미시건주에서 버스 기사가 평소에 조금 불편한 게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스쿨버스를 운전을 하다가 정신을 잃고 해서 그때 몇 살짜리였었죠? 4학년 학생인가 그랬는데 그 소년이 모든 일을 다 이제 안전하게 했잖아요. 왜 그랬는가? 그 당시에 버스에 타고 있었던 수십 명 전부 휴대폰만 봤는데 이 소년만 휴대폰을 보지 않으니까 사람에 집중하고 사물에 보고 하늘도 보고 창도 보다 그런 일을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요. 휴대폰 더 늦게까지 안 사주신대요. 강혜신이었습니다.